자, 325쪽입니다. 25쪽, 26쪽. 부동산 등기법. 우리가 그 2개월 반복 진행되는 공시법을 우리가 중간에 딱 듣게 되면 정말 낯설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등기법이 처음부터 진도가 나가니까 낯설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간 총칙에서 등기란 무엇인가, 의의와 그다음에 등기 분류, 그다음에 등기사항, 그다음에 등기 효력까지 여러분께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보죠. 우리가 편수로 따지면 제2편의 내용입니다. 일단 총칙인데 등기의. 자, 등기란 무엇을 등기라 이야기하는가? 사실 한 단 한 단어가 다 중요하죠.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권리 변동 관계,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 그 자체, 이걸 보통 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 관계를 기록하는 것 혹은 기록 그 자체를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이 관련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공부합니다. 그럼 대체 등기관이란 무엇을 등기관 이야기하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우리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4급, 5급, 6급, 7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바로 등기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공무원 직종에는 법원직 공무원 따로 존재하는데 아시겠지만 6급, 7급 정도면 계장급입니다. 계장. 9급 공무원 입사해서 계장 되려면 한 8, 9년, 10년은 걸려요. 하니까 중견 간부입니다. 그리고 4급, 5급은 과장입니다. 과장. 이처럼 등기관을 일반 갑입사한 공무원이 아니라 적어도 7, 8년 혹은 3, 4년 이상 근무한 4급, 5급, 6급, 7급 공무원 중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 자, 그들만이 등기관이 됩니다. 따라 여러분 등기소 가보셨나요? 등기소 가보게 되면 그 창구에 있는 젊은 분들은 등기관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3, 4m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등기관이에요. 그 등기 신청 숫자마다 등기관 수가 달라요. 등기소마다. 특히 등기소는 시, 군구마다 보통 하나씩을 두는데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동부등기소, 서부등기소 혹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지원을 두게 되죠. 이것도 일종의 등기소가 됩니다. 이런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앞에 그 지적은 지적 공보가 있었는데 등기는 뭐가 있나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자, 토지마다 토지 등기부, 건물마다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저는 건물을 또 나눌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연립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집합건물. 그렇죠? 집합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별도로 존재하는데 제가 적당한 시간 되면 아주 강조하며 소개해 볼 겁니다. 왜? 우리 주거 형태 집합건물이 전체 주택의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하니까 웬만하면 다 같이 집합건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파트 연립 등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데 일반 등기부와 모습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강조하며 소개할 겁니다. 아무튼 등기부 종류는 두 가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 근데 건물 중 집합건물 등기부 따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 여러분,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인가요? 예?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었죠? 예. 민법에 의해서 규정되기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그
정착물, 이를 뭐랍니까?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부동산은 뭘 얘기하죠?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 중 공시할 수 있는 물건 어떤 게 있나요? 오직 토지와 건물만이 그 부동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도 나라마다 법제가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국가죠. 따라서 토지의 사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데 보세요. 그 땅은 모두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예요. 국가 소유이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 소유권은 국가로 돌아가요. 이건 나라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이란 공시 가능한 물건, 토지와 건물만을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 표시 그리고 건물의 표시를 함께 정의해줘요. 그럼 대체 토지 표시란 뭘 얘기할까?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면적 등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표시, 건물의 소재와 지번과 구조와 종류와 면적 등을 얘기해요. 표시 자체가 달라요. 이것도 앞으로 차츰차츰 공부해 놓을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관계란 처음에 소유자가 누가 있었나 소유권에 관련 내용 별도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용익물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저당자표 쓸 수 있겠다. 소위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요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 이를 우리가 보통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은 요 개념을 정리할 때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차츰차츰 공부해 나갑니다. 그럼 과연 등기 관련된 보충된 개념으로 등기를 나눠볼 수 있다. 등기의 분류 혹은 등기의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을 쫓아서 나누기를 사실의 등기 그리고 권리의 등기라고 나눠집니다. 사실 등기란 단순하게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 이걸 뭐랍니까? 사실의 등기라 이야기하는데, 자, 등기부를 볼 것 같으면 등기부는 용지가 구성되기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존재합니다. 등기부는 이처럼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표제부는 또 구성되기를 표시번호, 표시란 구성되어 있고, 갑굴구는 접수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 사항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표제부는 단순하게 뭘 기재합니까?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제부인데 이처럼 사실 등기를 단순한 표시 기재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에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토지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 어떤 토지, 어떤 건물 얘기하는가? 이것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의 등기. 반면 권리 등기는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표제비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하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 사항 기재하자. 을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기재하자라고 약속을 했네요. 약속. 갑구의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관련된 가등기, 가처분 등기, 아무튼 소유권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디다 기재하고?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란 뭘 얘기하는가?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바로 대표적인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됩니다. 정식적인 명칭입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래서 권리 등기란 바로 갑구와 을구의 등기를 이야기한다. 갑구와 을구의 등기를 이야기하는데 각종 권리 관계를 기재해 주는 것이 바로 권리의 등기이게 되는 겁니다. 권리의 등기에서 어디다 그것을 기재할까? 표제부 기재하는가 사실등기. 표제부 기재하는 게 사실등기. 그리고 갑구나 을구 기재하는 것이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등기, 권리등기를 구별하죠. 근데 이 구별에 실익이 있어요. 어떤 실익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께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2장 있어요. 어떻게? 자, 집합건물 뭘 얘기합니까? 아파트 연립처럼 한 동 건물에 수많은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어요. 이를 뭐라 불러줘요? 집합건물. 각각 구분에 세분의 쓰기에 뭘 합니까? 구분 건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이 노원에 있는 신동 아파트 101동이라 가정해보세요. 101동 수십 세대의 아파트가 존재하죠? 근데 몇 개의 건물인가요? 한 동의 건물이죠. 따라서 1동 전체 뭐가 나와요? 표제부가 나옵니다. 1동 전체 표제부, 여기는 신동아 101동이 101동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 되고 어떤 땅에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뭐가 있나요? 각각의 전유 부분 그래.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잠깐 소개했지만 이 표제부는 뭘 기재합니까? 단순하게 부동산 표시.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이 전유 표제부에 이게 나와요. 아파트 연립은 커다란 땅 위에 아파트 연립이 서 있죠. 근데 이 표제부에는 이 아파트 세대마다 갖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권리.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소위 대지권이래. 이게 대지권. 대지권이래 얘기하는데 어디에? 전유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함께 됩니다. 아니, 표제부는 단순하게 부동산 표시 기재한다면서요? 아니죠. 구분 건물은 예외. 부동산 표시도 기재하지만 뭐도 기재한다? 권리도 기재가 됩니다.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별의 실익이 발생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에 의한 분류. 자, 등기하면서 권리가 변동된다. 이를 종국등기. 등기에도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를 예비등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비등기 속에는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란 여러분 가짜등기라고 보면 됩니다. 가짜등기를 가등기라 그래요. 자, 종국등기란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발생되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혹은 소멸되어지는 이 과정의 등기를 모두가 종국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 변경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모두가 종국등기입니다. 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종국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예비등기는 뭐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가짜등기입니다. 가짜등기. 임시적, 일시적, 예비적 등기라서 가짜등기다. 이건 등기에도 권리가 변동되지 않아요. 소위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리 변동 효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비등기인 가등기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가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어느 때 가등기할까? 가등기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런 등등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형식을 쫓아서 또 분류합니다. 분류하기를 어떻게 주등기가 있고 그리고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부기등기. 자, 형식에 따른 분류는 등기 순서와 등기의 순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등기의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순위가 생명. 어떻게 순위 결정됩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이 됩니다. 따라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등의 독립적 번호 준 일반적 등기를 뭐랍니까? 주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등기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 주기에 다른 말로 독립등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독립등기, 일반 등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자, 등기는 순위가 생명인데 등기된 순서에 따라 그 순위를 갖는다 이런 말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 X부동산. 이게 갖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X부동산의 1번의 전세권, 2번의 저당권, 3번의 다른 일부의 임차권이 설정됐다 가정해 보세요. 어떤 등기가 1번인가요? 전세권. 2번이 저당권. 어찌 알아요? 요 순위 번호 보고 아는 겁니다. 등기는 뭐가 생명? 순서가 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가꾼가 을군가요? 을구입니다. 왜?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근데 가꾸 같은 경우 어떤 또 의미가 있나요? 가꾸 같은 경우는 가꾸는 소유권 관련상 기재하는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다. 갑이 주인이란 얘기죠. 을에게 팔아버렸어요. 소유권 뭐합니까? 이전 등기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병이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역시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인데 1번, 2번 관계에서 1번 의미가 없어요. 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달라요. 다르지만 어떤 등기는 순위가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부기등기란 뭘 얘기할까? 우리가 주등기에 붙였어요. 어떻게? 1에 1 혹은 1에 2 혹은 1에 3 이런 식으로 부기에 쓰는 것. 이걸 뭐라 하죠? 부기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예가 있는가? 잠깐 제가 소개해 보죠. X부동산에 갑을병이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정이란 사람 정은 을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줍니다. 따라서 을 재산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부동산상에 저당권만 을명이 돼 있어요. 이때 정이 을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저당권을 딱 잡아놓으면 돼요. 어찌 잡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2에 2 권리질권 설정. 저당권을 뭐 하는 겁니까? 잡는 모습입니다. 이때 요 3번이 빨라요? 2번이 빨라요? 2번이 빠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부기등기란 늦게 등기했지만 순서가 주등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됩니다. 이처럼 등기의 순서는 생명인데 맨 꼴찌 등기한 건데 앞에 순위가 같아요. 이래서 이건 아무 때나 부기등기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한정적인 제한적인 경우만 부기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따른 분류.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이 반복되면서 감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다음 같은 6가지 나눠집니다. 어떻게?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해서 종류가 모두 6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기입등기란 새로운 사실을 기재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기입등기라 그래요. 맨 먼저 기재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또 주인 바뀔 때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지상권 설정 등기 등등등 이를 우리가 보통 기입 등기라 이야기하고 일반 등기의 모습이 됩니다. 이는 기입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자, 변경 등기. 변경 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나중에 잘못돼 고쳐주는 것, 후발적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고쳐주는 것을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소개한다면 갑이 2년간의 전세권을 설정해 살다가 3년으로 연장해 버렸어요. 뭐만 달라졌나요? 기간만 달라요. 전세금, 전세권자 똑같은데 2년에서 몇 년? 3년. 언제? 나중에. 따라서 2년을 3년 고치는 것, 이걸 말하죠? 변경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반면 경정등기 역시 등기 일부인데 등기 일부란 측면에서 변경등기 똑같아요. 근데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돼서 고쳐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그냥 원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시적. 자, 변경은 나중에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 이런 용어를 쓰고 있네요. 어떤 예인가 보세요. 본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그냥 구숙할 그 동력동자를 구숙할 속으로 잘못 읽었어요. 남의 이름을 뭘로 바꿨나요? 홍길속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본래 이름 뭔데? 홍길동, 동력동자인데 홍길속으로 바꿔버렸네요. 다른 건 다 맞아요. 주소 맞고 주민번호도 맞는데 단지 뭐만 이름 중에 일부분만. 언제? 처음부터. 따라서 홍길속을 뭐로 바꿔줘요? 홍길동 바꿔주는 거. 이걸 뭐라 하죠? 경정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는 건 똑같은데 그 사유가 처음에 잘못됐는가, 나중에 변경사에 발생했는가, 이걸로 우리가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공부합니다. 자, 말소의 등기. 말소등기란 등기의 전부가, 자, 등기 전부란 차원에서 일부 달라지는 변경 경정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등기 전부가, 등기 전부가 사실과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이를 없애는 것, 이걸 뭐랍니까? 말소한다 이야기합니다. 해서 그 대상은 등기의 전부가 없어지기에 경정과 변경과 차이점이 있고, 그 등기 전부는 이것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이건 따지질 않습니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됐는가, 나중 잘못됐는가 따지지 않고 전부가 사실과 불일치할 때 없애는 것, 이걸 뭐 한다? 말소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를 말소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소등기할 때는 본래 붉은 선으로 지워요. 붉은 선. 붉은 선으로 지우는데 이걸 한자를 써서 우리가 뭐 한다 하죠? 주말한다. 붉은 주자를 써요. 주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선 지우기, 얘를 뭐 한다? 주말한다. 빨갛게 지운다 해서 붉은 주자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동 27번지인데 이를 상계동 127번으로 집원을 적은 겁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전체가 달라진 거죠? 사실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따라서 이걸 뭐 하죠? 없애야겠네요. 이걸 뭐 한다? 말소한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래 여러분 주소 달라진 건 큰 변화입니다. 상계동 27번지와 127은 전혀 다른 거죠? 따라서 집원을 잘못 쓴 것, 부동산 표시 잘못된 것, 이건 무슨 대상? 말소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상계동 127인데 27 등기에 떼서 지었는데 이게 또 맞아요. 그럼 어찌 할까요? 살려줘야겠죠. 어찌 할까요? 말소 회복한다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말소 회복. 이처럼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의 전부가 혹은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
부적법한 말소가 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 이를 뭐랍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등기의 전부나 혹은 일부가 잘못 말소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 그래요. 자, 말소된 걸 또 말소한다, 이건 아니죠. 어쩌니까 말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의 전부나 일부가 잘못 말소할 때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 내용 따른 분류를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멸실등기란 뭘 얘기할까요?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전체가 물리적인 소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소등기란 등기 전부가, 근데 멸실은 뭐예요? 부동산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 소멸됐어요. 따라서 없애는 건 무슨 등기? 멸실등기한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보죠. 자, 갑이 3층 상가 건물이 있는데 갑의 건물입니다. 이때 갑의 건물 중에서 3층이 완전히 멸실해 버렸어요. 이거 무슨 등기할까요? 이거 무슨 등기합니까? 멸실등기? 안 해요. 변경등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개했지만 멸실등기란 부동산 전체가 뭐 했을 때? 멸실했을 때. 아시겠죠? 근데 일부 잘못된 무슨 등기? 변경등기하는 겁니다. 요 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멸실등기란 부동산의 문제다. 토지나 건물이 불에 타거나 꺼져버렸을 때 없애는 그 등기는 무슨 등기? 멸실등기. 반면 말소는 권리가, 등기가 전부가 사실과 맞지 않아요. 없애는 건 무슨 등기? 말소등기. 즉 전세권 설정돼야 되는데 임차가 설정됐다, 전부 안 맞죠? 이건 뭡니까? 말소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소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내용 따른 분류라 얘기해요.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예비등기인 가등기. 이건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등기, 그 다음에 지금 봤지만 내용 따른 분류,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이 전체로 돼야 되는데 등기법 막바지에 이것만 가지고 또 설명이 돼요.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반복되니까 무리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등기를 형식조차 분류할 때 그 주등기, 부기등기 있죠? 부기등기 관련 문제가 뭐 몇 문제 출제됐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할 사항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등기할 사항. 먼저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 나오는데 강조했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물건은 뭡니까? 부동산. 이는 바로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이것이 나눠 있다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천 등기할 수 있나요? 하천. 제방 등기할 수 있나요? 국어 등기할 수 있나요? 이래서 지적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할 때 하천, 국어, 이것도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거든요. 그래서 하천도 등기할 수 있고 국어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적과 등기는 연결이 됩니다. 토지 관련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워요? 지적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천도 국어도 등기할 대상이 됩니다. 왜? 부동산이니까, 토지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하천도 모든 것은 등기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 관리만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데, 두 번째 줄 사건의 대상만이 그 내용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는데, 토지는 무슨 단위? 필지 단위. 건물은 무슨 단위? 동 단위입니다. 이때 필지는 지적법상 용어예요.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를 뭐랍니까?
필지라 불러줍니다. 해서 토지는 필지단위요, 건물은 동단위 등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도시의 그 아파트 등은 문제가 없는데 시골 가보게 되면 이런 집도 있고 옆에 창고도 붙여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몇 개의 건물인가요? 하나의 건물. 아시죠? 부속 건물도 하나의 건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창고의 규모 크다면 별도 떼서 등기 가능합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창고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강조해 보죠. 등기는 어찌할까? 토지는 필지와 건물은 동단위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요 개념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도 등기할 수 있나요? 이겁니다. 부동산은 뭘 얘기했죠?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와 건물은 무슨 단위? 동단위. 부동산 일부도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예? 어떤 경우에? 예. 증축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부동산 일부 등기할까요? 요게 이제 막상 우리 사실 등기법 어려운 것은 지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뜻 의미가 이게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 일부란 뭘 얘기합니까? 토지 건물은 일부죠? 예. 알면 너무 쉬워요. 잠깐 볼까요? 갑에 1000제곱의 필지 토지가 있어요. 가능하죠? 갑에 토지가 있는 겁니다. 이때 땅 한 500제곱 빌려서 남 빌려줄 수 있나요? 차임받고 임차가 설정합니다. 전세금도 가능해요. 전세권도 가능해요. 전세가 설정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보세요. 갑의 땅 일부, 부동산 일부입니다. 토지 일부. 권리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등기할 수 있다. 아시죠? 예. 또 길 좀 내준다고 지역권 설정합니다. 지역권 이것도 돼야 한대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리켜 뭐라 불러줘요?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토지나 건물 일부에 뭐 가능하다? 용익물권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용익물권 가능합니다. 반면 갑의 땅 1000제곱에 500제곱만 저당권 설정이 될까 안 될까요?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뭐만 된다? 용익물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가능한데 뭐는 가능해요?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될까 안 될까요? 이것은 안 된다. 알 수 있죠? 네. 또 함께 소개할 내용이 있어요. 비교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권리에 지분이 있어요. 지분. 자, 어떤 말 뜻인가 보세요. 한 필의 토지를 가불이 각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합니다. 이를 뭐 한다죠? 공유한다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갑의 지분 얼마? 2분의 1. 을의 지분 얼마? 2분의 1. 갑의 지분 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의 지분이 제가 지금 실선근 요대로 지분인지 이대로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딘지 모르지만 갑의 땅 얼마? 절반.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갑의 지분 위에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저당권은 돼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절반은 갑의 거니까. 따라서 소유권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나 혼동되고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것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부동산 일부에 뭐 가능하다? 용익물권 가능하다. 이것만 특별히 기억해 보세요. 왜? 이런 쉬운 예 있잖아요. 갑이 5층 건물이 있어요. 5층 건물. 갑의 건물입니다. 우리 로망이 그거죠. 그 새 한 4, 500 받을 수 있는
건물이 한 채 있고 전원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있어요. 네, 갑의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갑이 5층 살면서 1층 세줄 수 있나요? 예, 전세금 받고 전세권. 알 수 있죠? 2층도 세줄 수 있나요? 예, 차임 받고 임차권. 따라서 이처럼 전세권, 임차권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용익물권.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죠? 예. 여기 여러분 책에는 327쪽에 부동산 일부에 허용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데 뭐 승역지 지역권 나오죠? 잠시 뒤에 소개합니다. 근데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용의물권만 가능하다. 반면 안 되는 것, 저당권, 소유권 등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도 안 되고 유역지 지역권도 안 된다. 어떤 말인가? 잠시 뒤에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권리가 나와요, 권리. 자, 어떤 말인가 소개해 보죠. 우리 민법 186조에는 민법상 등기할 사항은 즉 우리가 부동산 물권 관련 취득과 변경과 소멸 관련 사항을 등기할 사항으로 민법이 정해놓고 있는데 등기는 뭘 등기합니까? 물권을 등기합니다. 물권. 이게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를 물권은 법정돼 있다 해서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자, 물권 현재 우리 민법에 모두 몇 가지가 있나요? 8가지로 정해놓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죠. 어떤 게 있는가? 먼저 물권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이 있고 물권의 본래의 성질인 본권이 있어요. 본권. 이 본권 속에는 완전 처분 가능한 우리가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제한 물권이 존재합니다. 이 제한 물권 속에 사용과 수익 가능한 뭐가 있고 용익 물권이 있고 그리고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 물권이 존재합니다. 이 용익 물권 속에 어떤 게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 속에는 유치권, 질권, 그리고 저당권이 존재가 됩니다. 제가 잠시 얘기했을 때 물권 종류가 모두 몇 가지? 8종류가 법에 정해져 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 통해서 한 3주, 4주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볼 거예요. 어떤 8가지가 있는가? 물권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 몇 가지인가요? 8가지. 물권 종류는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 말고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어찌 알았어요? 물권이 아닙니까? 물권 종류는 모두 몇 가지? 8가지. 법으로 딱 정해놨다. 나머지 재산 관련 권리는 모두가 다 뭔가요? 채권입니다. 채권. 이걸 학문적 표현되기를 특정인에게 특정 사항을 요구할 권리를 뭐라 합니까? 채권. 이건 그 물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져요. 배타적 혹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압축해 줄 겁니다. 등기할 권리 측면에서 볼 겁니다. 이처럼 등기는 물권을 공시합니다. 뭘 공시합니까? 물권을 공시하고 물권을 등기해요. 근데 물권 종류가 모두 몇 가지? 8가지인데 이 물권을 모두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권 뭔가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 안 해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눌러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소유권. 이는 집에 사는 사람이 다 주인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따라 이는 반드시 뭐한다? 등기하도록 합니다. 따라 등기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이란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남의 땅 위에 가지는 권리. 이걸 말합니까? 지상권. 어떤 지상권이 있는가? 알려줘야 돼요. 등기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지역권이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준 데에서 뭐랍니까? 지역권 그러는데 로마법 보게 되면서 여권이 있어요. 여권. 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권. 여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인여권이 있고 그리고 지역권이 있어요. 인여권이란 토지가 사람한테 편익을 줘요. 어떤 게 있나 보세요. 인여권이란 뭐가 뭐한테? 사람한테, 토지가 사람한테 편익을 주는 겁니다. 한겨울, 겨울 들어왔어요. 올해는 강원도를 수렵 폐지지구로 풉니다. 한겨울에 강원도가 뭘 할 수 있나요? 사냥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 강원도 산이 이게 뭔가요? 토지. 사람들 사냥함으로 즐거움 얻을 수 있나요? 예. 토지가 사람에게 편익을 주는 걸 뭐랍니까? 인여권. 반면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지역권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뭘 인정합니까? 지역권만 인정합니다. 인여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특수 지역권이란 말로 이를 우리는 간접적 인정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몇 해 전에 세아는 여러분 간만에 제가 커요. 물이 한번 빠지면 2, 3kg 빠집니다. 바닷가 물이 그죠? 근데 한번 갔더니만 물이 빠진 바닷가 갔더니만 세상에 반은 모래고 반은 조개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피조개 같은 조개가 주먹만한 조개가 반은 모래고 반은 조개입니다. 실컷 뭡니까 담을 수 있는 걸 다 담았어요 했더니만 말사를 막 쫓아와요. 우리가 심은 거랍니다. 양식장이 양식장 그게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게 뭔가요? 바로 특수지역권. 여러분 어촌계라고 아세요? 어촌계? 바닷가 가보게 된 바다는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수산생물을 아무나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채취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그 인근마을 주민들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을쯤 되면 산에는 정말 자연이 준 선물이 있어요. 버섯 같은 게 있는데 아무나 못 답니다. 잘못하면 그 몇십 배 벌금 물게 되죠. 이런 게 일종의 뭔가요? 인여권인데 우리는 뭘로 불러준다? 특수지역권이라 불러줍니다. 어촌계를 여러분 상상해주면 좋습니다. 반면 지역권이란 아니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주다는 게 무슨 말인데 어렵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커다란 도로가 있는데 도로변에 이런 땅들이 있어요. 자, 갑의 땅, 을의 땅 가정해보죠. 이때 갑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을도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살려 합니다. 이때 갑은 자기 땅만 밟고 큰 도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을이 자기 집에서 이 큰 도를 이용하는 방법 날라다닐까요? 안 되겠죠. 갑의 땅 일부를 뭘로 쓸 수 있죠? 통로로 쓸 수 있겠네요. 이때 이 토지가 이 토지에 편익을 줍니다. 토지가 토지에게 뭘 줘요? 편익을 준다 해서 이걸 뭐랍니까? 지역권이라 이야기하죠. 특별히 편익을 주는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해요. 승역지. 무슨 땅? 승역지. 편익을 받는 걸 뭐라 하죠? 요역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 한문 표현인데 이처럼 승역지는 토지 일부도 가능하지만 뭐도 돼요? 전부도 되고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의 한 필 전부가 돼야 됩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 부동산 일부에 승역지에 지역권 됐나요? 요역지에 지역권 됐나요? 승역지 지역권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지역권 소개했었죠? 어떤 지역권?
승역지의 지역권만 가능합니다. 유역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을 잠깐 제가 돌아가 봅니다. 329쪽이 아니라 327쪽 보세요. 맨 끝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부동산 일부에 허용되는 거 두 번째 뭐 나와요? 승역지의 지역권. 유역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유역지 지역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구별이 여러분 앞으로 되지야 됩니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얼마 전 우리 전세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싸려 하는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 때 공부하겠지만 전세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만 이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뭐 장단점 앞으로 논의가 더 돼야 될 겁니다. 아무튼 영유물권 속에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의 전문의 일부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바로 뭐죠? 전세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 중에서 여러분 저도 한때는 걸 좋아했는데 사우나, 목욕탕. 대한민국은 목욕시설이 많이 발달했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역사적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도 이 사우나 시설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도 결국 천년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나중에는 방탕한 생활 등등 이유로 무너졌다 얘기합니다. 아무튼 외국 온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우나 시설 또 뭡니까 밤새는 찜질방? 찜질방. 이거 와보면서 그 문화에 대해 상당히 놀랍니다. 저런 문화가 있구나. 놀래는데 아무튼 사우나 가보게 되면 새로 짓는 건물 점점 시설이 좋아지죠. 근데 저도 근래 알았지만 시설비가 보통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곳은 뭡니까 탕을 금으로 도금하는 예도 있어요. 깨끗하게 보인다고. 따라서 수많은 비용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비용을 자기 잡아 쓰지 않고 금융기관 빌려 쓰거나 또는 시설업체에게 쓰라하게 하면서 이것을 설치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어쩌합니까? 이거 시공한 사람들 사우나 점령해 점령. 그리고 현수막 붙여놔 현수막. 우리 무슨 회사가 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수막 붙여놔요. 그 이유,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반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카드 붙이면서 이렇게 유런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건물 누가 살랍니까? 안 살랍니까? 안 살라겠죠?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유치권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플랜카드 걸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권. 질권도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자, 질권하면 여러분 이걸 연상해 주세요. 지금은 잘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1970, 80년대 볼 것 같으면 서울에 정말 10집 건너 한 집마다 빨간 간판에 전당포가 있었어요. 전당포. 근데 지금 전당포를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얼리 다 갔다 그래요. 저 강원도 정선에 갔다 그래. 정선 가보게 되면 카지노가 있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가서 몽땅 잃어버리고 근데 가면 대우를 잘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차도 맡겨버리고 기증한 건 모두 다 맡긴다 이야기합니다. 어디다가? 전당포에다가. 옛날 사실 기증한 물건들을 전당포 맡기고 많은 이자를 붙여서 받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자, 전당업자 물건을 잡아두고 뭐 주기 전에 원금 이자 주기 전에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죠? 현실적 잡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네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 정리하니까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지만 물건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당권만이 그 등기 대상이 됩니다. 따라 이런 지문이 나와요. 모든 물건은 등기할 수 있다. OX, X. 왜? 물건 중 8가지인데 물건 중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서 모든 물건 등기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물건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만 이 저당권의 권리를 잡는 게 있다. 이걸 뭐라 하죠?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해요. 권리질권 이것도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의 채권담보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뭐 이런 정도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등기할 사항 또는 등기할 사항 아닌 경우는 바로 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책을 함께 보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제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을 우리가 용의물권이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권리지권. 이건 뒤에 소개되겠지만 저당권에서 파생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채권담보권. 그리고 임차권 판매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 어째라서요? 물권이 아니니까. 이건 채권이 되는 겁니다. 채권도 등기하시는 권리가 있어요. 반면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란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산에 가보게 되면 묘지가 있죠? 예, 그 묘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촌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통행권, 이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이런 표시는 제 몇 조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을 통해 공부하겠지만 민법은 그 몇 개의 법조문은 꼭 기억이 돼야 돼요. 그 중에 우리 등기 관련 내용이 요 두 가지가 뭐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 내용이 186조, 187조가 됩니다. 자, 186조는 정하기를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을 등기사항으로 합니다 해서 등기할 사항을 이렇게 어떻게 한정합니까? 물권에 한정을 해요. 물권. 자, 물권은 지금 말했지만 뭐 있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등을 얘기하고 득실, 발생하고 변경, 멸실하고 소멸되는 이 모든 사항을 등기사항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법 3조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다음에 나열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그다음에 임차권의 설정과 보존과 이전과 변경과 소멸과 처분 제한 사항을 그 등기사항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를 등기 대상에서 꼭 파악해 볼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 법은 분류하기를 우리가 실체법, 절차법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실체법인가? 자, 민사관에서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해놓은 법, 이것이 바로 뭐죠? 민법. 상사관에서 정해놓은 것 뭐 있죠? 상법. 행정관에 정해놓은 것, 행정법이 됩니다. 이는 모두가 뭐죠? 실체법이 돼요. 민법, 상법, 뭐 행정법 등등은 모두가 무슨 법? 실체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사상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를 구제받으려 합니다. 어찌 구제받아요?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행정상에 잘못된 게 있어요. 어찌 구제받아요?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각기의 소송법은 실체법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 됩니다. 소송은 누가 맡아야 해요?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 관련 절차 규정을 정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인가요? 절차법인가요? 예,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 됩니다. 절차법. 이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은 뭐가 되죠? 민법이 돼요. 민법. 앞으로 이런 말이 한 3번쯤 나와요. 실체법적 등기사항이란 민법상 등기사항 이야기한다. 절차법적 등기사항이란 어떤 것? 등기법상 등기사항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등기법 시간에 실체법이란 뭘 얘기하고 민법, 절차법이란 뭘 얘기하죠? 부동산 등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이 내용을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민법 187조는 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의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앞에는 뭐 한다 얘기예요? 등기하라 이야기하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의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된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뭡니까? 186조에 관련된 예외 규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정도 따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등기할 사항 등기 대상을 소개했는데 등기는 부동산을 등기한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토지는 필지와 건물은 동단이다. 근데 부동산 일부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 용익물권 등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이 시간 파기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는 주로 물권을 공시하지만 물권 중 현실적 권리인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 확인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럼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